인류 역사에 빛의 혁명을 가져다준 에디슨. 세계 최초로 백열전구를 발명한 에디슨은 직류 전기 방식을 비롯 무려 1,100여 개에 달하는 발명품을 내놨습니다. 에디슨의 그늘에 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테슬라. 이봐 테슬라. 세상은 이 인자를 기억해주지 않는다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인자로 기억되는 테슬라는 현대 전기 문명을 완성한 천재 과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현대 전기 문명의 근간이 되는 교류 전기 방식을 발명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직류와 교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직류는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전류를 말합니다. 이와 달리 교류는 흐르는 방향 및 크기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류를 말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두 사람의 첫 만남부터 이야기해보죠. 에디슨과 테슬라는 1884년 6월 테슬라가 미국 에디슨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뽑히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 이봐 테슬라. 모터와 발전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설계를 가져와봐. 그럼 내가 $50,000를 주지. 어때? 솔깃하지? 몇 개월 뒤 테슬라가 결국 이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에디슨에게 약속대로 보너스를 요구했습니다. 아싸! 이제 $50,000는 내 돈! 이봐 테슬라. 그 말을 믿었던 거야? 농담이었는데. 대신 주급을 $10씩 올려줄게. 아니 지금 의리라고 무시하나? 더 이상 못 참아! 오늘부로 이 회사랑은 빠이빠이다! 에디슨에게 몹시 실망한 테슬라는 1886년 자신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교류전기 방식에 필요한 발전기, 모터, 변압기를 모두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직류전기 방식을 고집한 에디슨과의 전류전쟁이 본격적으로 불붙게 된 거죠. 테슬라의 성공에 조바심을 느낀 에디슨은 교류가 직류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전기의자에 전압이 높은 교류를 흘려 사형수를 죽이는 사형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테슬라의 교류 전기 방식이 사람을 죽이는 전류로 인식되도록 말이죠. 그러나 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죠. 반면 테슬라는 1893년에 시카고 박람회에서 교류전기 방식으로 밝혀진 96,620개의 백열등을 선보이는 건 물론 교류 발전기를 사용한 수력 발전소를 건립하며 에디슨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알려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테슬라는 사업가로서의 수완이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또 결벽증 등 특유의 모난 성격과 기이한 행동 탓에 과학기술 업적으로는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에디슨은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상업적으로도 크게 성공해 역사 속 1인자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자네는 날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어. 인류 최악의 발명품으로 꼽히는 핵무기. 핵무기가 출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정반대의 삶을 산 두 명의 과학자가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해 뉴턴 이후에 최고의 우주과학자라 불린 아인슈타인과 양자 물리학 연구로 현대 이론 물리학 발전에 이바지한 오펜하이머입니다. 원자폭탄 제작 실현 가능성을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먼저 알린 건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당시 나치 독일이 강력한 핵무기로 전세를 역전시키려 한다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이죠. 난 제안만 했을 뿐 직접 원자폭탄을 만든 건 오펜하이머 당신이잖아. 아니 어디서 오리발이야? 당신이 말만 꺼내지 않았어도 이 모든 일이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었어. 오펜하이머는 로스 앨러모스 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실제로 원자폭탄을 제작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소에서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우라늄 폭탄 리틀보이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플루토늄 폭탄 펜맨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자폭탄의 파괴력을 여실히 보여주며
인류에게 크나큰 충격과 공포를 남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의 우라늄 원자폭탄 투하 이후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의 반응도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비통하다. 대단한 위기의 순간이지만 희망의 순간이기도 하다. 평화를 위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가능성이 펼쳐지는 순간이다. 그러나 이 일로 아인슈타인은 평생을 죄책감을 안고 살아간 것은 물론 원자폭탄 전쟁으로 인한 인류 멸망의 위기를 호소하며 과거의 잘못을 지워나갔습니다. 또한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발표한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대중에게 더 많이 기억되며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천재과학자로 후대에 이름이 남게 되었습니다. 반면 오펜하이머의 과학자로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핵개발과 관련된 유명 물리학자들 대부분이 노벨상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핵무기를 실용화하는 데 성공한 오펜하이머는 수상자 후보에조차 오르지 못했습니다. 역사적인 평가에 있어서도 원자폭탄을 만들어내는 데 가장 많은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다들? 내가 그렇게 만만해?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오펜하이머. 두 과학자의 운명이 마치 빛과 그림자 같군요. 시대를 잘못 만나 비록 제대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업적 또한 현대 과학기술의 소중한 뿌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류의 상징, 독일의 슈바이처가 있다면 한국에도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두 주인공이 있죠. 바로 일생에 걸쳐 동의보감을 써낸 허준과 유행성 출혈 연구에 힘쓴 이호왕 박사입니다. 허준은 임진왜란으로 전염병이 번져 백성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선조의 뜻에 따라 의학서적 편찬에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학서적을 당대의 인재들과 함께 써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이야 군왕의 뜻에 따라서 동의보감을 쓰기 시작했다지만 이호왕 박사께서는 어떻게 유행성 출혈열 연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당시 상황이 저를 필요로 했습니다. 한국 전쟁 중이던 1951년 강원도와 경기도 지역에 수백 명의 군인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 10명 중 4명은 목숨을 잃을 정도의 무서운 병이었지만 지금껏 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병이었기 때문에 원인은 알지 못했죠. 심지어 미국은 노벨상 수상자 2명이 포함된 연구진에 4천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채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노벨상 수상자들도 두 손 들고 포기한 연구를 하셨단 말입니까? 대단하십니다. 말도 마십시오. 그만큼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당시 역학조사를 통해 한탄강 근처에 많이 서식하던 동물들을 발병의 원인으로 의심하기 시작한 이호왕 박사. 그런데 연구를 위해 이추를 잡아오던 연구원들이 질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동의보감을 완성하는 일 또한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허준은 정유재란으로 편찬 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때 함께 작업하던 이들이 뿔뿔이 흩어져 1601년 무렵부터 홀로 지필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조가 죽자 억울한 눈명을 써 유배를 떠나게 된 허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필에 열중한 결과 허준은 1610년 동의보감을 완성해냈습니다. 장장 14년에 걸쳐 완성하신 거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쓸 때는 힘들었지만 좀 다 쓰고 나니 뿌듯하더이다. 동의보감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인체 내부와 정신질환을 다룬 내경편, 인체 외부의 외과적 질환을 다룬 외형편, 다양하게 변하는 질병을 다룬 잡병편, 침, 뜸의 이론과 치료법을 다룬 침구편, 그리고
우리나라의 약재를 다룬 탕액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유행성 출혈의 원인을 밝히는데도 눈에 띄는 성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쥐의 조직을 얇게 잘라 슬라이드를 만들고 형광 항체법을 도입하여 연구한 끝에 1976년 등줄쥐의 피에서 유행성 출혈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항원을 분리해낸 것입니다. 환자가 갖고 있는 항체에 대한 항체를 또 만들어 거기에다가 형광색소를 묻혀갖고 조직, 의심나는 조직하고 이 반응을 시키면은 항원이 황금빛으로 나타납니다. 소위 말하는 은하수 같은 그런 별이 보여요. 그렇게 찾는 방법을 면역 형광 항체법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새로 나온 그 기술입니다. 세계 최초로 등줄쥐의 피에서 출혈성 신증후군 병원체를 발견한 이호왕 박사는 1976년 한탄강의 이름을 따서 한탄바이러스라고 명명했습니다. 동의보감의 첫 장을 장식하고 있는 신형 장부도 이 그림은 신체의 모양과 장기의 위치를 표시한 것입니다. 또한 이 그림을 통해 인간의 머리는 하늘, 다른 땅이라는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980년 이호왕 박사는 서울의 아파트 지하실에서 살던 집주에서도 한탄바이러스와 비슷한 서울바이러스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한탄바이러스 예방 백신을 만드는 연구에 몰두했던 그는 1989년 세계 최초로 한탄 백신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임상 실험을 거친 후 1991년부터 한국의 신약 1호 한타박스를 시판하게 됐는데요. 이후 국내 출혈 환자는 2천여 명에서 500명 이하로 격감됐다고 합니다. 생명을 구하겠다는 집념이 그들이 목표한 바를 이뤄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니었을까요? 이를 통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의술이 아닌 인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끄는 발명. 발명은 비단 과학자만의 몫은 아니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함에서 나온 소소한 아이디어가 더 큰 빛을 발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도로 위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신호등만 해도 한 개인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1914년 재봉틀 수리기사였던 가난한 흑인 가넨 모건은 마차와 자동차의 끔찍한 사고를 목격하게 됩니다. 모건은 신호등을 만들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모건은 빨강과 초록 두 색으로 T자 모양의 신호등을 만들어 정지, 진행 신호를 표시했고 경고벨 등 추가 안전 기능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로 인해 도로 위에 비로소 평화가 찾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 잊지 말아요. 하지만 사고의 순간 진짜 필요한 건 나일걸? 자동차 인명사고는 현대로 들어서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10년 인천대교의 교통사고 소식을 접한 개발자. 사고가 사고를 부르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고민한 끝에 탄생한 LED 오뚜기 안전삼각대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매트를 뒤집어 놓으면 바로 삼각대가 올라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람이 불어도 잘 쓰러지지 않고 혹은 차가 삼각대를 치고 지나가더라도 설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LED로 패턴을 넣어 사고 현장에 접근하는 차가 안전하게 우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IT 기술을 접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좌표로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그건 사실 삼각대가 하는 일이 아니라 블루투스로 스마트 디바이스와 연동이 돼서 앱에서 알려주는 거죠. 좌표에서 여기서 사고가 이렇게 났다. 그리고 사실은 충격 감지까지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삼각대를 설치함으로 해서 원스톱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생활하는 터전 안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죠. 바로 화재인데요. 그럴 때 대비해서 내가 있는 거라고요.
현대식 소화기는 1818년 영국의 군인이었던 조지 윌리엄 맨비가 개발했습니다. 맨비는 소방수가 건물 꼭대기층의 불을 끄지 못하는 장면을 목격한 뒤로 휴대용 소화 장비를 개발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요. 고심 끝에 맨비는 구리로 만든 용기에 탄산칼륨과 공기를 압축해 넣었고 불에 가까이 가지 않고도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끄지 못할 불은 없다고. 소화기 선배님, 이제 큰 불은 저한테 맡기시죠. 과거 일반 가정에 불이 나면 가장 먼저 소화기에 의존했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어 화재 위험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프링클러에는 센서에 알코올이 들어있어 뜨거운 열이 올라오면 알코올이 팽창되면서 물이 터져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먼저 터진 스프링클러에서 물방울이 튀면 열을 감지하지 못해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점을 보완해 하나의 스프링클러가 터지면 나머지 스프링클러도 강제로 개방이 돼 불을 효과적으로 끌 수 있도록 개발한 것입니다. 불은 언제든지 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불을 아예 안 나게 할 수 없다면 불이 났을 때 그 불이 난 것을 정확하고 제대로만 진화할 수 있다면 어쨌든 지금의 화재 피해를 낮출 수가 있는 거라고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소화기하고 스프링클러 문제를 파고들게 됐습니다.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녀들을 위한 발명품들도 속속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여성들을 손빨래에서 해방시켜준 세탁기입니다. 현대적 개념의 최초의 세탁기는 1851년 미국 제임스 킹이 발명한 실린더식 세탁기라고 합니다. 이 세탁기는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드럼 세탁기의 원조격이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전기가 아닌 수동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과거엔 여성들의 편안함을 위한 발명품이 위주였다면 현대엔 성범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발명품도 등장했습니다. 비켜 치안. 여성들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 심야의 버스에서 낯선 남자와 나란히 앉게 된 여성들의 두려움, 위험성을 생각한 개발자. 근데 만약에 제 친구가 그렇게 앉아 있는데 모르는 낯선 남성이 앉는다. 네, 좀 그냥 단순히 여자 입장에서 생각한 게 아니라 제 여자친구 입장에서 생각했던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의자 사이에 칸막이가 올라오면 어떨까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시작된 아이디어가 점차 구체화되어 지금의 발명품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필요시에만 칸막이를 의자 위로 올려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비어있는 의자 및 공간을 활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갖는 작은 관심이 발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소소한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꿀 발명품이 될 수 있다면 발명에 한번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요?